이번에는 다양하게 도형을 다루는 방법과 그 도형들을 가지고 크기를 변경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그룹을 짓거나 결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. 도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는 모서리에 있는 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변경하거나 양 위나 옆에 있는 이 점들을 이용해서 한쪽으로 크기를 늘리는 방법 두 가지로 크기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정확한 치수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치수를 입력해서 치수대로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. 정확하게 200에 180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치수를 변경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조금 의아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. 뭐냐면은 분명히 200을 입력했고 180을 입력했는데 위에 항목이 195.198로 고정이 되어 버렸습니다. 이 이유는 뭐냐면 그 옆에 있는 이 비율 락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그릴 때 내가 만든 이 비율이 락이 됩니다. 락이 되기 때문에 내가 크기를 변경을 하더라도 이 비율이 고정이 됩니다. 만약에 이 비율을 70으로 두 배를 늘려보면 위의 값도 같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크기가 비율이 고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값을 변경하더라도 한쪽 값만 마지막에 바꾸는 값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값 말고 이 값을 200으로 바꾸면 아래 값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거 말고 정확하게 크기를 바꾸고 싶으면 비율 락을 풀어주고 그 상태에서 200에 180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줘야 정확하게 크기가 양쪽 다 바뀝니다. 이거 역시 180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크기를 정확하게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양쪽 다 가로 세로의 비율을 틀리게 하면서 내가 그린 것과 다르게 하고 싶으면 비율 락이 풀린 상태여야 되고 이 비율을 유지한 채로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비율 락을 항상 선택을 해주면 한쪽만 값을 바꿔도 이 크기 비율에 맞춰서 도형이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. 이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방법인데 간혹 가다가 비율이 어느 정도 맞는 상태에서 값을 바꿨는데 만약에 150에 180 이렇게 바꿨는데 느낌에 비슷하게 바뀌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 값을 보면은 달라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크기를 바꿀 때는 이 비율락이 잠겨 있는지 잠겨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. 이게 만약에 잠겨 있는데 의도하지 않게 비율이 첫 번째 그린 비율 그대로 고정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린 도형이고 이 도형은 내가 정사각형으로 바꾸고 싶어도 이 비율락이 걸려서 정사각형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항상 도형을 변경하거나 크기를 변경할 때는 이 비율락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. 도형을 몇 개 그리고 도형을 하나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다음은 도형의 회전입니다. 도형의 회전은 처음에는 이 회전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서 조금 좀 당황스러운데 제일 기본적인 거는 하나 선택을 하고 위쪽에 있는 각도 변경 값에다가 각도를 입력하면 이렇게 좌우에 맞춰서 변화가 됩니다. 그러면은 이런 거 말고 그냥 마우스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회전시키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지 하면은 도형을 한번 선택한 상태에서는 크기를 바꾸는 요 선택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회전이 나오게 됩니다. 도형을 한 번 클릭 그 다음에 또 한 번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회전이 가능해집니다. 이 회전 상태에서 이렇게 위에 찌그러진 삼각형을 누르면 스큐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다 있는 찌그러뜨리는 요 아이콘이 나옵니다. 이걸 이용해서 도형을 찌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즉 더블 클릭을 해도 됩니다. 딴 데서 찾고 더블 클릭. 근데 잘못 클릭하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냥 한 번 클릭, 두 번 클릭 이런 식으로 해서 도형의 회전을 해줄 수 있습니다. 상당히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. 도형의 회전은 한 번 클릭한 상태에서 한 번 더
클릭해주면 된다. 자, 다음은 도형을 그냥 그린 상태랑 도형을 한번 선택한 상태를 보면은 위쪽에 나오는 항목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, 첫 번째 것은 도형의 위치입니다. 위치. XY 좌표에 따라서 요 점을 중심으로 현재 화면상에 어느 좌표상이 존재하는지, 즉 이걸로 이동도 가능합니다. 마이너스 100 해주면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치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데, 사실 이 값이라는 게 여기 좌표상을 보면 0점이 이렇게 이상한데 지금 들어와 있는데, 이 0점 자체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오리진 값을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이 변경이 되면 또 값도 바뀌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값이기 때문에 저 값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항상 여기에서 얼마큼 더, 여기에서 얼마큼 더,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게 설계할 때는 훨씬 더 편하고 유리합니다. 그래서 이 기능은 사실 잘 쓰지 않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, 이 좌표 값에서 중심이 되는 값, 중심이라기보다는 그 좌표를 측정하는 기준 되는 값을 하는 포인트입니다. 현재는 가운데에 점을 찍혔는데 이 값이, 즉 이 값이 됩니다. 즉 현재 꼭지점이 여기면은 0,0이 여기가 되는 거고, 여기를 기준으로 바뀌면 여기가 0,0이 됩니다. 여기를 기준으로 바꿔주면 여기가 0,0이 됩니다. 그래서 항상 이 점을 기준으로 그 좌표의 그 측정값이 바뀌기 때문에 좀 바뀌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중심을 놓고 그냥 사용하는 편입니다. 그 다음에 이건 크기는 지금 설명을 했고, 요거는 아까 설명한 대로 회전을 할 수 있는 값이고요. 그 다음에 생각보다 많이 쓰게 되는 기능인데 미러 모드입니다. 미러 모드. 이거는 좌우로 미러, 그 다음에 이거는 상하로 미러. 즉 한쪽을 좀 찌그러뜨려서 모양을 좀 보겠습니다. 네모나면은 크기 확인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, 자, 한쪽을 좀 변형을 주고 이거를 좌우 대칭을 해보면, 이렇게 하면은 반대로 대칭, 이렇게 하면은 위아래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쓸데없어 보이지만 패턴을 설계할 때 좌우 대칭으로 설계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그런 경우에는 절반만 그리고 반쪽을 갖다 붙여서 대칭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그런 경우에 상당히 유용합니다.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좌우 대칭으로 두 개 모양 만든다고 할 때, 하나를 그리고 하나를 복제한 다음에 반대편으로 미러링을 해주고 갖다가 붙여서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합니다. 만약에 이걸 또 상하로 한다 그러면 이대로 복사를 해주고 상하로 복사를 해주고 미러링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려서 좌우 대칭에 맞는 도형을 그릴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, 이 미러링은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. 자, 다음은 사각형을 그리고 선택하면 나오는 항목인데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세트고, 원을 선택을 하고 원을 하면 다른 항목이 나옵니다. 이거는 사각형일 때만 나오는데, 코너에 대한 처리입니다. 지금 보면은 도형이 렉탱글이라는 지금 특수 액체 상태이고, 이 렉탱글 특수 액체는 모서리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모서리를 변경할 수 있는데,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거 둥근 모서리, 그 다음에 움푹 들어간 모서리, 그 다음에 평평한 각진 모서리인데, 이 상태에 이 지금 픽툴 상태에서는 모서리를 핸들링 할 수 없고, 쉐프툴 상태에서 모서리를 핸들링 할 수 있습니다. 요 쉐프툴 상태에서 일반적인 노드 상태가 아니라 요 코너를 만들기 위한 노드랑 색깔이 좀 다릅니다. 검은색으로 나오죠. 요 노드를 한쪽으로 잡아당기면 이런 식으로 라운드 코너가 만들어집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요거는 움푹 들어간 모서리, 다시 되돌려 보겠습니다. 움푹 들어간 모서리를 선택해주고 코너를 당기면 이런 식으로 움푹 들어간 모서리가 만들어집니다. 그 다음은 평평한 모서리 잡아다니면 이렇게 평평하게 각이 깎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지금은 움직이면은 모든 게 한 번에 움직이기 때문에
한쪽만 해주고 싶을, 여기만 변경하고 싶다고는 할 수 있잖아요. 그럴 때는 한쪽을 선택해주고, 요거를 잡아당겨서는 요렇게 한쪽만 선택해서 값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.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, 한쪽만 선택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한쪽만 움직이게 됩니다. 근데 한 번 더 클릭하면 또 다 선택이 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는 같이 움직이고, 이쪽도. 그러니까 색깔을 확인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점선이 점인 상태랑 이렇게 검은 점인 상태에서는 이 부분만 움직이게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 같다가 수치상으로 변경을 하고 싶으면 이 항목에서 지금 락을 잠가준 상태로 움직이면은 아까 전에 한 게 한쪽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, 요거는 숫자가 아니라 값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락을 풀어주고 이 값을 변경을 해주면 한쪽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. 사실은 이 사각형 도형에서의 코너 변경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, 대부분은 그 커브 상태의 도형을 라운드를 주는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능보다는 여기에 특수 기능에 여기 없구나. 윈도우의 도커에 코너스라는 게 있습니다. 코너스. 이 코너스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이쪽에 도커에 요런 항목이 나오는데, 같은 기능인데 이거는 조금 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. 이건 나중에 작업을 할 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원도 똑같이 이런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, 사실은 이 원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때가 사실 잘 없습니다. 대부분은 이제 도형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요. 실제로 도형을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한 번에 같이 선택했을 때 나오는 기능들이 있는데, 요 기능들, 여기 있는 도형의 결합에 대한 기능입니다. 요 결합에 대한 기능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, 그 전에 일단 그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갖고 있는 개념인데, 하나 다 따로 돼 있는 애들인데, 지금 보면 렉탱글도 하나인데 3개로 돼 있는데, 이것들을 하나로 취급하는, 즉 컨트롤 G 혹은 3개를 다 선택을 하고 우측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그룹을 해주면 임시적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게 됩니다. 도형은 성격은 변화 없이 3개를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회전도 똑같이 한 번에 가능하고, 크기 변경도 이렇게 묶어서 가능합니다. 또한 색상 지정도 한 방에 가능합니다. 한 번에 이동하고 싶거나 결합이 풀리지 않게 하거나 화면상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보이는 걸 막고 싶을 때, 그때 사용하는 걸로 그룹을 상당히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. 그룹을 해주고 우측 버튼을 누른 다음에 언그룹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룹이 해제가 됩니다. 단축키는 컨트롤 U입니다. 컨트롤 U. 옆에 보면은 근데 컨트롤 U 말고 언그룹 말고 언그룹 올이라는 게 있는데,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그룹이 하나가 있고 그룹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. 보면은 오브젝트에 그룹이 하나,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, 이 두 개의 그룹을 또 하나 그룹을 묶으면 그룹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. 하지만 열면 그룹이 안에 있고 또 그룹에 그룹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그룹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 첫 번째 언그룹만 해주면 그룹과 그룹이 풀립니다. 두 개의 그룹으로 다시 나뉘는데,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이 묶인 하나의 큰 그룹이 있을 때 언그룹 5를 해주면 모든 게 다 풀려서 다 각각으로 분리가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 개 중첩된 그룹이 있는 그런 객체를 다룰 때는 언그룹 5를 사용하는 게 상당히 편리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선택에 대한 얘기인데, 원래는 이번 시간에 요 부분까지 같이 사용하려고 했는데, 요거는 다음 편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선택에 대한 건데,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모든 걸 한 번에 선택을 하려면 모든 걸 완전히 감싸야 선택이 됩니다. 근데 이렇게 해서
요렇게만 했으면 당연히 요거 하나만 선택이 되는데, 복잡하게 주변에 뭔가가 있어서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프리핸드 픽 요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, 요거보다 조금 더 간소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, 뭐냐면은 Al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. Al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일부만 선택이 돼도 다 선택이 됩니다.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. 그러면 걸치기만 해도 선택이 됩니다. 걸치기만 해도. 그래서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뭐가 많을 때 조금만 내 마우스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 있을 때, 그때 선택을 한 번에 여러 개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Alt 키를 사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. 이번에는 선택한 거를 이동하고 크기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을 해보고 그 다음에 회전도 해보는 걸 했는데, 사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따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사용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쉽게 익히게 되는 부분들입니다. 근데 한 번쯤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그 기억을 하고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할 때, 정작 수업을 할 때 헤매지 않고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간단한 거지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요 위쪽에 있는 도형의 결합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